지금부터 그 어렵다는 미혼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로서 첫 번째 시간 미혼 문제 완벽 정리 샵 1번입니다. 지금 미혼 대신에 로켓 우주선이 광속에 가깝게 지표를 향해서 내려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첫 번째 시간은 우주선을 가지고 얘기하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미혼을 등장시켜서 이해하는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미혼 완벽 정리를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가봅시다. 여기에는 지표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B가 있고요. 그리고 로켓 안에는 광속에 가깝게 달려오는 갤럭시 오브 가디언즈의 너구리 그리고 A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슉 내려오고 있고 남아있는 도달 거리는 100km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A의 관점에서 또 B의 관점에서 해석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찰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A부터 가볼게요. A에게도 1번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A가 바라본 운동하는 관찰자죠. 운동하는 관찰자. 여기는 정지해 있는 관찰자. 그리고 2번은 길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똑같이 A와 B 동일하게 또 한번 적어볼게요. 시간에 대한 물리량과 길이에 대한 물리량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길이,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란 무엇이냐? 길이는 앞으로 진행해야 될 거리 100km에 대한 내용을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H 요소구나. H 요소. 그 다음 시간은 지금 위치로부터 도달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 델타 T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시간 요소 델타 T, 지면까지 돌아왔는데 걸린 시간 델타 T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이 문자를 계속 쓰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길이 수축과 시간 지연에 의해서 새로운 문자를 정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시간은 누가 바라보는 시간이 고유 시간이냐, 누가 진짜 시간이냐라는 걸 따지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지표에 있는 B가 A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야, A야, 너 시계 느리가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이 봤던 영상은 수평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런 우주선에서의 광자시계, 빛이 똑딱 1초, 2초, 3초, 4초 되는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광자시계를 여기서 그리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똑딱, 똑딱 A의 시계는 이렇게 갈 것이고, B가 바라보는 A의 시계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지그재그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A의 시간을 A는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내 시간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어. 시간이 왜 지연돼? 시간은 원래대로 흘러가는 걸 이라고 말하겠죠. B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내가 바라볼 때는 너의 시간은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흐르는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너의 시계는 느리가 라고 말한다겠죠. 그러면 누가 변화됐습니까? 누가 특수상대론에 의해서 효과를 받았습니까? 바로 B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간은 시간 지연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건 B가 되겠죠. 그리고 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어. 그냥 1초, 2초 그대로 흘러가는 걸이라고 말하는 A가 바라보는 시간은 고유한 값, 변하지 않는 참값으로 바라봐야겠죠. 물론 둘 다 참값은 맞지만 특수상대론의 효과를 받는 녀석은 누구고 아닌 건 누구냐라고 판단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간 지연이 일어났다는 것은 B가 바라보는 관점이고, A의 관점에서는 고유 시간이다라는 거죠. 고유 시간을 우리 이렇게 정합시다. T0라고 봅시다. T0. A에서 흐르는 시간 T0. 그 다음에 지표에서 바라봤을 때 시작점부터 도착점까지 걸린 시간 T'이라고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간이 지연된 거기 때문에 특수상대론 효과를 받은 것은 프라임을 붙일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 다음 시간 끝났고 길이가 볼게요. 길이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이 도달거리 100km, 옆에 있는 그 산과 비교해 봤을 때 요 100km라고 하는 이 측정값은 누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거죠. A가 측정할 때와 B가 측정할 때 누가 봐도 A가 지표 기준으로부터 고도를 정확히 측정했습니까? H 100km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이 자체가 고유 길이죠. 고유 길이.
고유 길이고 이걸 누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하 바로 B군요 라는 거죠. B는 고유 길이를 갖습니다. 100km에 대해서. 그래서 고유 길이니까 L 제로. 선생님 H인데 왜 L을 써요? 고유 길이에 대한 정의의 약속은 length L을 쓰고 제로 값은 원래의 값이다, 오리지널 값이다, 고유 값이다, 유니크한 값이다 라고 해서 제로를 씁니다. 그러면 L 제로 썼어요. 그러면 A가 바라볼 때 남아있는 거리 100km는 슉 내려가고 있죠. 상상합니다. 그러면 주위 사물들이 산의 높이며 이 진행해야 될 거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홀쭉하게 짧게 보이겠죠. 산의 높이도 짧게 보이겠죠. 폭이 변하는 게 아니라 홀쭉은 짧게. 그 다음 남아있는 거리 100km도 짧게 보이겠죠. 그래서 아하 길이에 대해서 특수상대의 효과를 적용받는 것은 바로 A 관점에서 바라본 남아있는 도달거리군요 라고 본다는 거죠. 길이 수축 그리고 길이 수축에 대해서는 L'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숫자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숫자를 준비해 봤는데 이렇게 볼게요. 똑딱 똑딱 시간이 흘러가는데 나는 시간 이상 없어 잘 흘러간다고 라고 했을 때 얘를 만약에 2초라고 볼게요. 2초. A가 관측하는 자신의 시간의 흐름이 2초가 흘렀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지표에 있는 이 B는 가정하는 숫자예요. 어떻게 보냐면 야 너 네 시계 느리게 가 2초밖에 안 흘렀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보기에 너의 시간은 무려 10초나 흘렀다고 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시간 지연이라는 것은 이처럼 시간이 더 늘어나게끔 관측되는다는 거죠. 숫자를 얘기해서 선생님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꼭 이 값이 참값이라는 게 아닙니다. 양상을 보세요. 맥락을 보세요. 그 다음 길이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유 길이 L0에다가 숫자 몇을 넣어야 될까요? 바로 여기 있는 100km를 넣어주면 되겠죠. 100km 100km 그리고 나서 길이축은 뭐라고 말하냐고요? 야 지표에서 바라본 B는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야 우선아 너는 A가 여기서부터 가 있다는 데는 100km가 걸려. 100km라는 거리를 넌 주파해야 돼. 도달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A는 뭐라고? 무슨 말이야? 100km씩이나 된다고?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도 실험해봤고 지난번에도 내가 타봤는데 100km는 무슨 내가 보기에는 겨우 이렇게 말이죠. 10km면 충분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A 입장에서는 금방 도착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금방, 금세.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한 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뮤온 문제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S는 VT라는 공식을 적용시켜서 이 내용 전체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화면 끊고 옆에 있는 칠판에다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S는 VT라는 이 수식을 어떻게 이 문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 가봅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등속도 운동에서 혹은 일반적인 속도 공식에서는 S는 VT 잘 기억할 거예요. 그럼 이 S는 VT라는 이 수식도 A 입장에서 A 관점에서 쓸 수도 있고 B 관점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얘는 운동하고 있어요. 광속에 가깝게. 여기는 지표에서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은 S는 VT에서 S가 이동거리인 건 다 알아요. 하지만 여기는 보니까 S라는 문자를 쓰지 않죠. 그래서 L이라고 써볼게요. L. 근데 이 L이 L 제로가 올지 L 프라임이 올지는 몰라요. 이거 써볼게요. L. 속도는 0.9c입니다. 0.9c로 써보고 그 다음에 시간 t도 고유 시간이 올지 혹은 특수상대의 효과를 받은 시간 고유 길이가 올지 길이 수축이 올지는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씁니다. 0.9c 곱하기 t.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볼 때 A에서 길이 수축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지고 여기다 L 프라임 한번 써볼게요. L 프라임. A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큰 값인가요? 작은 값인가요? 길이가 수축되었으니까 작은 값이죠. 작은 값. 작은 값이면 좌변이 작은 것이면 우변은 큰 거 써야 될까요? 작은 거 써야 될까요? T가. T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이 두 가지. 당연히 작은 값을 써야겠죠. 그러려면 고유 시간 T0 말고는 없네요. 그래서 여기는
고유 시간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이런 게 나와요. 보기에서. A가 바라볼 때 도달해야 될 이동거리 100km는 과연 몇으로 관찰되고 관측되겠느냐라고 하면은 0.97 곱하기 고유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는 수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기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하고 실천하자는 거죠. 이 안에서 모든 문제는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거대한 집합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정지에 있는 B가 바라볼 때 너 한번 S는 VT 속도에 대한 공식 한번 써봐 라고 한다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볼게요. 한 번은 작은 값, 즉 길이축이 일어나는 값이라면 나머지 L은 무엇이 와냐면 고유 값이죠. 고유 길이. 아까 했던 고유 길이 L0. 그래서 한번 강조해 볼게요. L0. 여기는 L 프라임. 그럼 고유 길이는 이건 큰 값입니까? 작은 값입니까? 작은 값이 아니라 큰 값이죠. 상대적으로 큰 값이죠. 얘는 그리고 특수항대를 위해서 길이 수축이 일어난 값을 넣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큰 값이면 우변 쪽에 있는 t도 큰 값이 와야겠죠. 여기다가 큰 값이라고 적어 볼 수는 있으나 과연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럼 다시 볼게요. t''과 t0 중에서 시간이 더 길게 측정된 것 무엇입니까? 바로 프라임 붙은 시간 제한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프라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아까 특수랑면 효과에서 얻었던 건 요거 나오죠. A에서의 L 프라임.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B에서는 T 프라임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고요? 시간 지연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얼굴이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다시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또 무엇을 물어볼 수 있느냐? 연습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볼 수 있느냐? 고유 길이 H 100km라는 이 H가 얘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0.9c 곱하기 T 프라임이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맞아!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뮤온에 대한 정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샵 1번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 종이 보입니까? 종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세요. 정리를 한번 하면 여러분의 기억이 정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뮤온 문제 완벽 정리 첫 번째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로켓 대신에 여기는 로켓 대신에 뮤온으로 바꿔서 실제 뮤온 관점에서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연습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생했습니다. 꼭 정리하세요.